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구형량을 발표했습니다.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제시 내용에서 헌법 가치를 재확립을 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최순실 씨를 통해 국민의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했다. 그리고 재벌과 정경유착을 했고 부패 청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최종 의견을 냈고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자신과 최순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는 내용도 밝혔고요. 특권 측만 성공한 사회 또 잘못된 인식까지 심어줬고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줄곧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온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라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거부한 것은 반성 모습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했기 때문에 일단 법원은 최후 진술을 생략한 상태였고요. 일단 이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검찰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검찰이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고요. 또 최순실 씨를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유했다는 것을 얘기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했다는 또 이유도 밝혔습니다. 또 재벌과 정경유착을 해서 부패 청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또 최종 의견 진술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을 자신과 최순실의 욕구 충족의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또한 특권 측만 성공할 사회 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내용도 밝혔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 줄곧 부인을 해왔는데 이 부분도 온 국민을 꾸준히 기만해온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검찰 의견 진술에서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오늘 그 최종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한 것은 반성 모습이 없다 이렇게 보면서 검찰이 최종 구형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검찰 구형에 앞서서 최대 관심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얼마의 죗값을 매기느냐였는데 앞서 13개 혐의를 공유한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에서 일단 20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징역 30년을 구형했고요. 그 이유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순실 씨를 통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벌과 정경유착을 해서 부패 청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업을 자신과 최순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킨 점 또한 징역 30년 구형 이유로 포함이 됐고요. 특권 측만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도 반영이 됐습니다. 검찰이 올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반영해서 최 씨보다는 무거운 수준인 징역 30년형의 안팎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할 거다라는 어떤 예상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혐의 모두 18개였습니다. 재판 기간만 해도 317일이었고 예. 이 기간 중에 이제 재판 횟수만 해도 116회, 또 법정에선 증인은 138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재판이었다 할 수 있는데 이번 1심 결심 공판 징역 30년을 검찰이 구형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3월 중순 정도에 최후 그렇습니다. 선고 공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검찰의 구형을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량이 나왔고 이어질 순서는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조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재판부가 재판 말미에 1심 선고일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나 말쯤이 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지목을 받았던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18개 혐의 중에서 13개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치고 있는데 앞선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는 이 13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최순실 씨보다 훨씬 많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방금 전에 저희가 또 다시 모셨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먼저 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다시 저희가 붙잡아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검찰이 조금 전 그 구형을 내렸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5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예상대로 최순실 씨보단 많은 네. 30년이 구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고 형량,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법조계에서도 30년형으로 일단 예상을 했던 그런 상태였고요. 일단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이 아까 18개 항목 중에 13개가 겹치는데 예. 결국은 직접적인 몸통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결국은 1심 재판에 확정적으로 지금 30년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 이후에 2심과 3심 재판 여부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공범들의 지금 그 혐의가 1심 재판보다 2심에서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지금 제시됐던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재판부에서 지금 아주 사실은 굉장히 안 좋게 본 부분이 그거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재판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그 모양새, 모습, 태도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이 구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거부했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도 재판에 1심 선고에 있어서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는 상당히 거죠?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국정을 총 책임지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예. 결국은 뇌물과 강요 행위 등 18개의 죄목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강요했던 그런 혐의들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고 재판부의 그 지금 재판 결과 또는 재판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서 지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였죠. 결국 변호인단이 다 사임했던 그런 상황,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30년형에 해당하는 최고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는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즉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선고였기 때문에 공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선공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렇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던 검찰의 구형 이후에 선고는 좀 어느 정도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검찰이 또 1,185억 원의 벌금까지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재판부와 이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서 재판을 보이콧했던 그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을 때 결국은 지금 이 결과가 쭉 이어져서 결국은 1심 형량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 관련돼서 제가 쭉 좀 내용을 좀 앞으로 남은 시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진림 변호사도 자리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검찰의 구형 내용, 아까 좀 저희가 대담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구형량이 나왔는데 30년의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예상하신 대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법조인들이 그 무기징역이 아닌 30년형을 예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최순실 씨보다는 조금 높게 구형을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많은 법조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할 것을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법정 유기징역의 최고원보다 조금 낮게 25년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30년 정도를 유기징역으로 구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근거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와 같은 근거, 우리 많은 법조인들의 추측이 상당히 맞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85억 원에 대해서 벌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이 지금 18개 중에 11개 정도가 최순실 씨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했을 때도 아마 벌금 액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72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그 유죄를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동전의 양면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받은 금액이 같다 보니까 설령 나중에 이제 삼성에서 줬다고 했던 금액이 400억이 넘게 인정이 됐다가 이게 항소심에 가가지고는 30여 억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기존에 있던 설령 항소심에서 했던 것과 상관없이 기존의 최초의 했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구형 또한 최순실 씨에 대했던 것과 주된 형인 징역형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 높게, 대신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구형을 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재판부가 어떻게 진짜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 최대형으로 좀 한정진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뇌물죄가 1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되어 있고, 예. 이 재판장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형을 정하게 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1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살인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와 같은 아주 흉악범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와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탄핵까지 이를 정도의 상당히 큰 문제였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이 과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430억 원의 뇌물을까지 재판에 넘겼지만 실질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것은 36억 원,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보면은 양형을 크게 높게 해서 그거에 비해서 어떤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내부적으로 아주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마 강성 검찰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인 어떤 선에서 같은 몸통 중에 한 사람이었은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25년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기징역의 상한, 물론 30년이 어떤 분에 따라서는 낮다고 볼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유기징역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양형 감각으로서는 그 정도가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년이 구형됐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좀 비교해 본다면 25년 구형에 20년 선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례해서 본다면은 30년 구형됐으니까 한 25년 정도라고 예상을 단순히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전과 달리 검찰이 예를 들어서 한 30% 이상 이렇게 인플레해서 구형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 뚝딱 두부 자르듯 잘라가지고 선고를 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 요즘은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검찰에서 이른바 실질 구형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실제로 선고할 형 정도의 근거를 근접해서 구형을 하는 것이 현재 실질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면은
우리 그 청와대 그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8년인가 그 구형을 했고 그대로 8년형이 선고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실질 구형에 따르는 그대로 선고된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을 했는데 한 20년으로 했는 것은 그것이 만약에 다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5년 정도가 선고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25년 구형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상당수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25년 구했지만 20년형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년을 구형했는데 만약에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30년형도 충분히 이 재판부는 선고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무죄가 됐고 더불어서 최순실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전 그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미뤘고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1심과 달리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했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최순실 씨의 어떤 뇌물 부분을 줄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30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만 최순실 씨에 대한 1심처럼 상당 부분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결국 30년형보다 낮아지는데 그 형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지 한마디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행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해서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그 구형을 했는 만큼 일부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30년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을 테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뇌물을 했다고 하지만 뇌물을 한 푼으로 직접 받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 재판부가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와 유사하거나 낮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재판부가 갖고 전체 내용 중에 11개 정도가 최순실 씨가 공모했다라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아마 그 단순히 비례하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형량을 봤을 때는 다 그 추측하시는 대로 한 25년 만약에 최순실 씨가 했는 것과 같은 어떤 증거로서 같은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보다는 조금 높은 20년 내지 25년 전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20년 이상은 나올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은 크고.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일단 방어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알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몰랐던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만약 참작해 준다면 또 그런 부분이 무죄로 나오게 된다면 뭐 유죄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최순실 씨한테 쏘갔다. 한마디로 공모했는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한테 쏘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했고 몰랐다. 최순실 씨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한 20여 개에 가까운 공소 사실이 있는데 11개 이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독자적으로 행위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가호위해가면서 혼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변호에도 불구하고 이 최순실 씨의 재판에 있어서 11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른 판단을 적어도 11개 공모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중순에 재판을 거부를 하면서 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한 달 정도를 공전을 하다가 사실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은 먼저 따라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질 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있는 공범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최순실 씨가 무죄가 됐던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유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혐의점이 어쨌건 인정된 건 13개가 공통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따로 갖고 있는 혐의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이 핵심은 뭐냐면 최순실 씨가 25년을 구형받고 20년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은 이번에 검찰에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엄중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물론 아까 재판부에서 뭐 재판 출석을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중 사유가 됐겠지만 일단 헌법 가치를 대통령으로서 훼손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는 결국은
적당한 형량으로 타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여기서 뭐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구형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살인이나 그런 뭐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요. 지금 피의자가 또 여기 이제 고령의 나이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또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러니까 유기징역에 대한 해당되는 최고 형량이 뭐 45년 내지는 또는 뭐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형을 만약에 구형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지금 형량을 구형을 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에 20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최순실 씨보다는 어쨌건 더 중한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25년 이상에서 30년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게끔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다 조각해서 결국은 이제 수사를 진행했고 선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선 변호인단이 이제 오늘 최후 변론을 PT 한 10장 정도를 제시하면서 3시간 정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변론 요지서랑 의견서라는 걸 추가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인들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참고를 좀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기록이 10만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다 봤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벌써 이제 그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우수 법관 중에 한 분입니다. 김세현 부장판사님이. 그만큼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 주장은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주고 기록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 재판은 맡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사건만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의 재판장 그 판사님들이 사건을 꼼꼼하게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간적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번에 최후의 어떤 그 변론을 준비를 하면서는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종합해는 이른바 종합 의견서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변론 요지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엑기스를 다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변호인들이 내는 최후에 있는 종합 준비 서면을 제대로 읽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고 있는 그 기존에 내는 서면에 대한 어떤 것을 구두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변호인들의 역할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 3시간 정도를 준비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 3시간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변호인들이 거의 30시간 넘는 시간을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론 얼마나 강력한 호소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국정농단 특히 이 사건을 보는 눈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벌과의 정경유착 범죄로서 부패 청산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범죄다라고 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돈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있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최고 어떤 그 정치 권력이 이 최고 기업 집단인 삼성을 겁박해가지고 했는 재판이지 짬짬이로서의 정경유착 사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이 부패 범죄로 해서 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뒤에서 있는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서 최 씨가 어긋난 모정에서 대통령을 꼬드겨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했는지 그와 같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어떤 전체적인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의 가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부가 검찰이 얘기하듯이 정경유착의 부패 범죄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최순실 씨가 뒤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는데 방점을 둔다. 아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식의 어떤 변론의 포인트를 해서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 그와 같은 점을 설득을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체적인 형에 있어서 그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은 형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변호인의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건데 최종적으로 법원이 이와 같은 범죄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이제 재판부가 가장 고민할 부분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를 통해서 대기업들 통해서 774억 원을 받았던 그런 강제 출연한 그런 뇌물 혐의, 또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히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일단은 가장 큰 혐의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하게 하고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서 청와대와 정부 비밀 문건을 유출해서 최 씨에게 유출한 그런 혐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사건에서 결국은 이제 뇌물 혐의가 가장 크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에게 당했다 이런 입장이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고영태에게 당했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거꾸로 다시 돌려보면은 몸통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결국 그 최순실 씨의 혐의와 또 선고 확정을 통해서 검찰이 밝혀낸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최순실 씨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한 핵심이다. 또 아까 말했던 뇌물 강요 혐의, 또 기밀 문건 유출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이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고 예. 최순실 씨의 구형 형량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형량을 지금 구형을 했고요. 이것이 결국은 3월이나 4월쯤에 예상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선고 공판에 그 형량을 확정할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네, 이 변호인단이 변론 요지서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K스포츠재단 그리고 미르재단에 후원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 당시의 중소기업들에게도 후원을 좀 많이 했었다. 그리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 뭐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는지는 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최순실 씨의 와 자신은 몰랐다, 속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뭐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그 전 재판 기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증인이 최순실 씨였습니다. 그것을 검찰에서도 증인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 씨를 나오기를 끝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가 나와서 최순실 씨의 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의화를 공모를 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르는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증언을 받아내려고 끝까지 그 최순실 씨를 증인을 받으려고 했었죠. 예. 그렇지만 결국 최순실 씨는 본인의 형사 사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했고 양쪽 다 이제 증인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그 증거 조사는 끝났던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순실 씨에 대한 그 1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인데 과연 삼성과 관련된 420억과 관련해서 그것이 삼성의 어떤 경영 승계와 관련된 작업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그 뇌물에 대한 그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런 것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그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서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에서도 적어도 그 삼성의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400몇 억이 사실상 무죄고 이 그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승마 지원 72억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그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혀 변경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 무죄를 했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검찰의 공소 사실 중에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고 이미 벌써 법원 다른 재판부에 있어서 무죄받은 부분 그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봐라. 결국 그 부분도 무죄고 결국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다른 부분도 결국 무죄일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나갈 것 같은데 다만 설령 그와 같은 논리를 편다 하더라도 이미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분 자체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어떤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직자 신분이었고 최순실 씨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어떤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말씀드린 해야겠죠. 대로 네.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검찰로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은 최순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구형을 하면서도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아시다시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했다. 마치 이 지난번 탄핵의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를 가지고 끌어와서 이번 오늘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얘기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설령 한 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알고 그와 같은 것을 도와준 행위를 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에 있는 총수들 불러서 독대하면서 돈을 요청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어떤 국정농단의 정점, 최고 권력자로서의 어떤 행위에 대한 행위의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30년형을 했고 일부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공무원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 부분,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까지 보이콧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판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적지 않은 형, 아마 박근혜 최순실 씨에 대한 형 내지는 그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그렇죠.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중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와 별개로 그렇게 형이 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와 똑같이 이제 그런 금액에 맞춰서 이제 형량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최 씨에게 있어서는 4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무죄로 인정됐다 보니까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같게 무죄로 적용이 될 것인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벌금을 1,185억을 선고한 이유는 아까 지금 재벌과 정경유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네. 이제 부패 청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또 기업을 통해서 자신과 최순실 씨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전유물로 전락을 했다. 또 특권 측만 성공할 사회, 또 잘못된 그런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부분에서 또 이런 벌금을 선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벌금 액수가 결국은 법원의 최종 선고에서 좀 지금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벌금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런 특권층의 어떤 재벌과 유착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벌금 구형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또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때부터 생중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과연 이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 생중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을 마치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할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가 오늘 당장이 될 수가 있고 선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재판 선고날 공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 공개에 관한 규칙을 바꿔서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높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그렇게 바꿨는데 최순실 씨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않았죠. 한 예. 번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 유명무실한 공개가 어떤 규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법조계에서를 비롯해서 저도 추측컨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질적으로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인이기 때문에 공개할 기간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고 선고 날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는 결국 이번에 상징적인 이른바 하급심 재판 공개의 첫 번째 케이스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는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한 가능하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결심 공판 관련 내용 최진련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부 교수 두 분과 함께 긴 시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